안녕하세요, 세븐남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필리핀의 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이 해외를 거주를 하게 되면은 해외에 가면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체류를 하려면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그 해외여행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이렇게 장기 체류한 적은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비자에서 지금은 그 워킹 비자로 바꿔가지고 지금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정보 전달을 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뢰성을 상당 부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비자 관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크리스 형님이 또 자료 조사를 수고를 해줬습니다. 여기 교민이면은 그 비자 종류는 웬만한 건 알긴 알아요. 비자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비자를 한국인이 전부 다 취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에는 관광 비자로 오겠죠. 관광 비자 있고 그 다음에 좀 흔한 게 워킹 비자.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은 메리지 비자. 그 대망의 영주권 있습니다. 영주권 아무나 받는 건 아닌데 되게 비싸긴 해요. 은퇴 비자 있고. 근데 은퇴 비자는 최근에 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퇴 비자는 신규 신청은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보는 2021년 1월 20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퇴 비자 이제 신규 접수를 안 한 지 한 달 됐나? 되게 최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은퇴 비자 소지자가 입국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정책이 바뀌었는데 은퇴 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으로 35세입니다. 저는 이제 해당이 되네요. 와, 이럴 수가. 근데 그 비자를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 현지에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킹 비자 아니면 은퇴 비자로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악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필리핀 이민국 측에서 정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은퇴 비자는 신규 신청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 비자입니다. 관광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 여건이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97개국인가 180개국 넘게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 파워가 2위인가? 제가 지난번에 봤던 기사에서는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였습니다. 이건 좀 자랑스럽네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입국을 하게 되면은 그 사전에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코로나 전 기준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관광 비자라고 하고 여기 현지에서 명칭은 9A라고 합니다. 그게 관광 비자고 일단 들어오면은 30일까지 체류를 할 수가 있어요. 30일이 지나게 되면은 관광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됩니다. 다달이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2달이 한 번에 연장 가능하기도 해요. 필리핀 세부에서 그 한 달 살기를 많이 하시는데 관광 비자로 들어오셔도 한 달 살기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비자도 일단은 사전에 비자를 취득을 하지 않으셔도 30일까지는 체류가 가능하고 그리고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한 달 살기를 하셔도 돼요. 자, 다음으로는 워킹 비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필리핀에 체류를 하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워킹 비자예요. 여기 현지에서는 9G라고 하고 보이시나요? 오늘 여권을 가져오는 깜빡해가지고 사증면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여기 워킹 비자를 취득을 하면은 여기 여권 사증면에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줘요. 스탬프를 찍고 기존의 9A에서 9G로 변경이 되고 여권 유효기간 그리고 비자 유효기간 레퍼런스 넘버하고 얼마 냈고 날짜가 뭐 언제까지인지 그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워킹 비자가 안타까운 이야기긴 한데 코로나 전에 보면은 그냥 관광 비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수준이 제 체감상 한 98% 정도? 사실 그래서 여기 필리핀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려면은 워킹 비자나 그 노동 허가 같은 거를 좀 빡세게 모니터링 하죠. 불법 체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관광 비자로 3년까지 체류가 돼요. 계속 연장을 하면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나의 적이 겐세이를 놓으면은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예전에 사기꾼 컨텐츠 만들었을 때 그 첫 번째 사기꾼이 그러니까 저한테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이미그레이션 앞에서 보자. 사실 여기서 그 필리핀 세부에서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실물이 있는 서비스를 하시려고 하면은 9G 그러니까 워킹 비자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워킹 비자가 있어야 좀 분쟁이 있더라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살면서 여기 분쟁이 없을 수는 없는데 개인적인 경험상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당당하려면은 9G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9G 있으면은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한다거나 운전면허를 발급을 받는다거나 할 때 9G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됩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장기 체류를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일을 하지 않더라도 9G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9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그 공개한 그 필리핀 단점에 보면은 행정적인 처리 속도가 좀 늦다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제 경험을 보면은 9G 신청하고 제가
여권에 스탬핑 할 때까지 8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라인즈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1년을 신청을 했으면은 라인즈를 제가 받았는데 4개월 후에 라인즈가 만료가 되는 그러니까 미스타리도 라인즈가 조만간 나오는데, 미스타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그 특수한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10개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3년을 신청을 해놔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갱신할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아마 은퇴 비자를 다시 여기 필리핀 정부에서 그냥 받을 것 같은데, 그때 은퇴 비자를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은 영주권을 사든가 결혼을 하든가 뭐 셋 중에 하나는 할 생각입니다. 학생 비자. 자,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되는 외국인이 여기 현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학생 비자를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일럿 트레이닝 할 때 SSP를 받았습니다. SSP는 스페셜 스튜던트 퍼밋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공부하는 걸 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SS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SSP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 현지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SSP를 가지고 있을 때 은행에 계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어학원으로 공부를 하러 오셔도 SSP가 있으면은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SSP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6개월이고 6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SSP 있으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SSP 보여주면은 그냥 프리패스예요. 좋죠. 자, 그리고 SSP가 없으면은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SSP 발행이 안 되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캠프나 뭐 한 달 살이나 그런 거를 할 때 그 SSP가 있으셔야지 혹시라도 여기서 공부하러 왔다가 잡혀가는 일이 없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 달 살이 컨텐츠를 올렸었잖아요. 저희 쪽에서 한 달 살이를 하시면은 SSP 발행 가능하고, 그리고 카드 결제, 세금 계산서 발행 다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살이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 주먹크구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사실 한 달 살이라는 게, 제가 한 달 살기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민들이 하기에는 쉬운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남이 돈 벌면은 또 배가 아프잖아요. 뭐 질투쟁이들이 많다, 뭐 저를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교민들 보면은 저만 질투하는 게 아니고 누가 돈을 번다 그럼 다 질투해요. 근데 빌리지에서 누가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 그냥 쓱 보면은 티가 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리포트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 SSP 없이 공부를 한다, 그거 자체가 이미그레이션에서 되게 주시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체포해가지고, 진짜 체포네. 체포해가지고 억류를 합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억류가 돼요. 이럴 수가. 일단 여기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행정 처리가 느리기 때문에, 일단 뭐 한번 잡아 놓은 다음에 이 일 처리가 또 빨리 안 돼요. 한 달 살이 하는 업자가 돈을 쓰든 뭐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SSP로 문제가 생기면은 페널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 살이 하는 업자한테 벌금이 한화로 한 2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풀긴 풀었는데, 일단 여기 필리핀 정부 기관에서 한번 주시해가지고 건수 하나 잡으면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SSP는 한 달 살이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 비자, 아직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현지인과 결혼을 하면은 결혼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 비자 같은 경우에는 13A, 13B가 있는데, 일단은 13A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첫 해에 나오는 임시 비자고, 결혼을 해서 2년이 지나면은 13B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13B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3A가 있을 때에는 스트릭하게 본다면은 일단은 일을 하면 안 되긴 하죠. 근데 뭐 일단 그러니까 교민이 봤을 때 결혼 비자는 거의 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영주권과 동일하죠. 영주권이 돈 주고 사는데 2천만 원 정도 해요. 결혼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결혼을 하면은 2천만 원 절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정부에서 국가별로 1년에 50명씩 TO를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그 영주권 받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진짜 여기 필리핀 정부에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영주권을 준다 표현을 하는데, 거기 또 체크리스트 보니까 서류가 또 이만큼 필요하더라고요. 뭐 필리핀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영주권 같은 경우에 필리핀에 도움이 되는 지식, 기술, 과학 이런 분야에서 필리핀 정부에 좀 크게 도움이 돼야지 주는 그런 체류 허가입니다. 근데 현실로 해결 가능하죠. 자, 은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내용이 좀 변경됐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은퇴청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조금 다른데 35세부터 49세까지는
5만 불을 예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5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연금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이 있으면은 10,000불이고 연금이 없으면은 2만 불을 예치를 해야 돼요. 은퇴비자의 의미는 여기 필리핀에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의미고, 일을 하려면은 노동허가 AP를 추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치금이 사실 좀 아깝잖아요. 필리핀을 떠날 때 은퇴비자를 취소를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만약에 필리핀에 계속 거주를 하겠다 하면은 그 예치금을 찾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에 한해서 돈을 빼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35세 이상 49세 이하가 5만 불이기 때문에 5만 불이면은, 그러니까 저렴한 콘도 정도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좀 잘 찾아보면은 룸 2개짜리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룸 2개짜리는 돈을 좀 더 보태긴 해야겠다. 5만 불이면은 여기 필리핀의 콘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합법적으로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도가 한국으로 치면은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룸 빌라. 3룸 빌라는 많이 없습니다. 저기 마닐라 가면은 좀 비싼 거 있긴 한데, 여기 세부에는 3룸 빌라처럼 생긴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관광 비자를 연장을 하다 보면은 아이카드라는 걸 줍니다. 아이카드가 뭐냐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카드가 보이시나요? 자, 이게 아이카드인데,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카드는 여기에 투어리스트라고 써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인지를 받고 나서는 여기 워커라고 쓴 걸로, 그러니까 신규 발행을 해줬습니다. 이게 외국인 등록증이고, 자, 이거는 돌레라고 해가지고 여기 필리핀의 노동부에서 노동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노동부에서도 신분증이 하나 나와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필리핀 신분증이 3개가 있는데, 필리핀 노동부에서 받은 노동허가, 그리고 이거는 여기 필리핀 항공청에서 발행한 그 파일럿 라이센스, 그리고 이거는 아이카드. 운전면허 있는데 운전면허는 제가 분실했어요. 근데 제 운전면허를 분실을 해가지고, 이건 약간 좀 새는 얘기긴 한데, 운전면허를 제가 분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재발행을 신청을 하러 갔는데, 그 종이로 주더라고요. 이거 왜 플라스틱으로 안 줘?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500페소 추가래요. 그래가지고 굳이 뭐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종이로 줘라 했는데, 여기 필리핀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그냥 A4 용지로 카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그 운전면허증은 여기 다시방에 있어요. 자, 그리고 비자 관련해가지고 그 애뉴얼 리포트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뉴얼 리포트가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리포트를 해야 돼요. 저도 지금 해야 되는데 3월 2일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귀찮아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라고 할 때 제때 안 하면은 그냥 페널티예요, 페널티. 조만간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를 한번 가든 아니면은 브로커를 시키든 저도 그걸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필리핀 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필리핀에 뭐 이주를 하고 싶다, 뭐 자녀 교육을 하고 싶다, 비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비자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비용은 좀 들어가는데, 직접 하는 것보다 뭐 아는 사람한테 뭐 비용 주고 도움을 받는 게 경험상 마음도 편하고 그게 더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관광 비자 연장이나, 그러니까 워킹 비자, 그리고 뭐 은퇴 비자, 뭐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해외에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